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8쪽에 생물 분류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학습 목표. 우리 주변의 생물을 개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 단원에서 배웠죠. 앞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생물 분류 단계. 가장 작은 단계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그래서 지금 가장 포괄적인 개 단위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개 단위로 분류하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뭘 배웠냐면 고양이, 호랑이, 사자는 같이 묶여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고양이과. 그래서 고양이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과라고 하는 이유가 요 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고양이과라고 하는 겁니다. 고양이과 과로 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개로 분류가 되니까 끝에 뭐로 끝나야 될까요? 개 이렇게 끝나야겠죠. 개로 분류하니까.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생물을 서로 다른 개로 나누는 분류 기준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개로 나누는 분류 기준에는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는지와 없는지. 첫 번째, 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단세포 생물인지 다세포 생물인지. 세 번째. 그리고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번째. 이런 방법으로 생물을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뉘느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총 몇 가지로 나뉘나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식물계 우리 많이 봤죠. 이렇게 식물계들. 이런 식물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합니다. 보통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은 이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색. 자, 그리고 균계. 이 균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섯이나 뭐 곰팡이 이런 거 다른 생물들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거 음식물에 생기잖아요. 버섯은 뭐 나무 같은 데 생기고. 다음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고 광합성 안 하고. 그래서 이 동물들의 특징은 세포벽이 없고 광합성을 안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원생 생물계. 미역, 아메바, 집순벌레, 김 알죠? 우리 김. 그리고 미역국 끓여 먹는 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
그리고 원핵 생물계에서 뭐 대장균, 젖산균, 폐렴균 이런 애들, 균 애들, 얘네들은 뚜렷한 핵이 없다. 아이고, 핵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구분한 이 개들을 우리는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물음 한번 볼까요? 불가사리는 어느 개에 속할까? 불가사리 본 적 있나요? 불가사리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사는 거죠. 불가사리는 동물개입니다. 동물개. 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원핵 생물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핵 생물계는 대장균, 폐렴균, 젖산균 등 우리가 세균으로 부르는 생물은 모두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원핵 생물계는 이렇게 균들,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생물들, 얘네들이 바로 원핵 생물계입니다. 원핵 생물계는 무슨 특징이 있냐?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생물. 핵막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며 세포벽이 있어 세포 내부를 보호한다. 대부분 단세포 생물, 그리고 세포벽이 있어. 네, 세포벽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젖산균 보면 우리가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젖산균, 김치, 치즈, 요구르트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젖산균. 자, 다음 원생 생물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집신벌레, 다세포 생물인 미역, 김 등은 모두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 아메바, 집신벌레, 그리고 미역, 김. 원생 생물계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으며, 그리고 균계, 식물계, 동물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리.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 애들, 그리고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는 애들은 원핵 생물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균계. 버섯이나 곰팡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균계에 속하고 뭐 균류라고도 부릅니다. 균계는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세포벽도 있고, 근데 뭘 못하더라? 광합성을 하지 못한. 광합성은 뭘 광합성이라고 하냐면 스스로 양분을 생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양분을 생성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양분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이 균계에 속하는 것들은 다른 생물들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몸 밖으로 특수한 물질을 분비하여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작게 분해한 후 몸만으로 흡수한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한다?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지만 효모와 같은 단세포 생물도 있다. 효모, 빵 만드는 거죠. 막걸리, 빵 이런 거. 자, 자료 해석하기 한번 볼까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렇게 갖다 놨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중에서 이렇게 세 무리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메바가 속한 가는 뭐냐면 원생 생물계, 그리고 푸른 곰팡이는 곰팡이 균계, 그리고 대장균, 이런 균 같은 애들은 원핵 생물계. 자, 그래서 이렇게 원생 생물계와 균계와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것을 이 오른쪽에서 찾아가지고 이 밑에다가 쓰기 바랍니다. 여기다 쓰세요. 잘 모르면 위에 찾아보면 됩니다. 줄 다 쳐놨으니까. 요것도 이제 검사할 거예요. 또 안 하고 있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친절하게 숙제라고 써주겠습니다. 여기도 숙제라고 해줄게요. 숙제. 자, 이렇게 해서 생물의 분류 첫 번째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